자, 오늘은 7분조보다 느리게 달리시는 분들만 보세요. 아, 이런 분들도 괜찮겠다. 나 요즘 속도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속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분들. 저는 지금 출근 중인데요. 평소에 이렇게 출근 달리면서 합니다. 회사까지 거리는 한 2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빙 둘러서 10km 정도 뛰어서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며칠 전에 구독자분들 몇 분을 만나서 얘기 나눴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침에 카메라를 급히 들고 나왔어요. 이 얘기는 꼭 좀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 한 4분 정도가 계셨는데 그 중에 3분 정도가 러닝크루 활동을 잘하고 있다가 최근에 다들 탈퇴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쩍 요즘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러닝크루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혼자 달리는 게 좀 더 편하다고 생각돼서 나왔다, 이 얘기를 제가 꽤 들었었는데 이번에 또 들어서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왜냐, 그 이유가 다들 비슷하셨거든요. 사실 러닝크루에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예요. 뭐 선배 러너들을 만나서 조언을 좀 구한다거나 그냥 사회적인 소속감 같은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같은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것도 즐거운 이유일 수 있죠. 또 뭔가 혼자 하면 오래 못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한 메타인지가 잘 돼 있어서 나는 혼자는 잘 못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같이 달리면서 동기부여를 좀 받아야 으쌰으쌰 하면서 해야 열심히 하는 저 같은 사람들. 또 단순히 친구의 권유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는 13년 전에 제 친구 막씨가 자꾸 들어오라고 달려보라 해서 노원에 있는 해피러닝이라는 러닝크루에서 시작을 한 게 처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해피러닝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러닝크루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러닝크루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지금까지 재밌게 잘 달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좀 바쁘다는 핑계로 못 나가고 있어가지고 좀 죄송한데 형님 누님들 죄송합니다. 조만간 한번 들리겠습니다. 저는 선배 러너분들이 좋은 코칭을 초반에 너무 잘해주셔서 그때 많은 정보들을 얻었었고, 또 저보다 10살 뭐 20살 많은 형님들이 달리시는 모습 보면서 에너지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와, 나도 저렇게 나이 먹으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해피러닝 한번 검색해서 들어가 보세요. 노원구에 있는 해피러닝입니다. 근데 저는 이 해피러닝이 진짜 좋았던 이유가 이 느린 러너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잘 돼 있는, 시스템적으로. 왜냐면 처음 이제 신입분들 오시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속도가 안 나는데. 그런데 여기는 아예 신입분들 오시면 전담 선배님이 붙으십니다. 그래서 같이 걸어드리고 또 최대한 낮춰서 같이 달려드리고, 또 아예 거북이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7분 이상, 9분, 10분 천천히 달리는 팀이 아예 있어서 부담없이 그 팀에 들어가서 달리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문화가 잘 돼 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러닝크루 탈퇴 이유들이 대부분 다 그 속도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크루에 젖어들었는데 어느 순간 어떤 속도 경쟁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들이 생긴다. 크루 내에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가 생겨나고 있다. 근데 저는 그건 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달리기가 실력이 늘수록 속도가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질수록 재밌으니까. 달리기에 있어서 성장은 두 가지잖아요. 체력이 좋아지거나 속도가 빨라지거나. 그런데 거리를 늘리는 거에는 한계가 있죠. 42.19 이상 뛰기가 쉽지 않으니까. 물론 일부 분들은 울트라 마라톤 뭐 이렇게까지 가긴 하는데 아주 소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42.19 이내에서 속도를 높여가는 그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달리기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를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 역시 13년을 그런 재미를 통해서 달리기에 대한 습관을 유지해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개인적인 재미의 차원에서 그치면 괜찮은데, 문제는 그게 크루 내에 전반적인 어떤 기류, 문화현상처럼 흘러갈 경우에 이제 그런 속도를 지향하지 않는 러너들은 일종의 소외감 같은 거를 느끼게 되는 거죠. 다들 모여서 얘기하면 나 요즘 왜 이렇게 4분 때 왜 안 나오지? 뭐 이러는데 나는 지금 7분도 못 뛰는데 소외감 확 느껴지는 거지. 뭐 한두 번은 괜찮지만 나올 때마다 그런 얘기 들으면 자괴감 들고 주눅 들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같이 달릴 때도 괜히 나 때문에 훈련량을 못 채우는 건가 싶어서 부랴부랴 훈련을 빨리 끝내기도 할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크루에서 점점 멀어지고 심지어 이제 달리기 자체를 떠나는 분들도
종종 봤어요. 그런데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러닝크루의 문제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속도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 말씀이 조금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사실 속도를 내고자 하는 러너들의 마음을 말릴 수가 없어요. 말려서도 안 되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뭐 7분, 8분 뭐 이렇게 뛰지만 그분들도 나중에 체력 좋아지면 5분, 4분 올라갈 수 있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무렵에 스스로 자책을 한다는 거예요. 나랑 같이 시작한 친구는 벌써 6분 대, 5분 대 진입했는데 왜 나는 속도가 안 나지? 내 체력은 왜 이 모양이냐? 난 진짜 너무 재능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죠. 특히 꾸준히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느끼는데 변화가 없을 때 특히 그렇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진 성과주의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어릴 때부터 시험 성적, 뭐 입시, 취업, 심지어 뭐 달리기를 해도 순위 안에 들어야 노트를 주잖아. 늘 비교와 순위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참 슬픈 얘기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달리기조차도 누가 더 빠른가 뭐 이런 것들이 지표로 막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의 구조와 통념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러닝만큼은 어떤 성과로 평가되지 않는 이 나만의 시간을 즐기는 그런 소중한 여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러닝은 경쟁이 아니다. 속도가 아니다. 누군가 비교를 하는 운동이 아니다. 크루에서 달리든 혼자 달리든 속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달리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큰 의미가 있다. 중요한 건 내가 달리고 있는 사실 그 자체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누군가와도 경쟁하지 않는다. 오직 나 자신과만 경쟁한다. 이 말처럼 여러분들도 오직 여러분 자신과의 여정에만 집중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위안이 되는 건 어떨 때는 그 느린 러닝 자체가 더 주는 이점들이 있다고 생각도 해요. 그러면 마음이 더 편해지실 거예요. 느린 러닝이 오히려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또 안정적으로 지구력과 체력을 늘려가는데 효과적인 방식이다. 저도 그랬었지만 속도만을 지향하는 달리기의 결말은 무조건 부상으로 끝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누구나 자기 몸이 가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벽을 만나는 순간 부상과 만나는 거죠. 물론 그 한계를 넘어가는 과정들 역시 저는 또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몸의 관점에서 보면 부상이다. 아파. 많이 아파. 그런데 느린 방식의 러닝은 쉽게 부상이 오지 않아요. 제가 지금 2100일 넘게 매일 달리기 할 수 있는 이유가 속도를 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몇 번 하긴 했죠. 서브3 한다 뭐 한다 뭐 그때마다 저도 간당간당한 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때 결과를 내는 기록보다는 속도를 늦추는 쪽을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못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그 순간의 기록보다는 꾸준히 오래 매일매일 달리는 것에 더 소중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 느릴수록 오래 달릴 수 있다, 이 말만큼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심리학적으로도 이 작은 성공의 누적들이 동기부여를 지속시킨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박지성 선수의 짤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박지성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 처음 갔을 때 공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웠다. 그만큼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상태였다. 그런데 그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건 뭐 주변의 응원도 아니고 뭐도 아니었다. 그저 한 경기 한 경기 패스 놓치지 않고 정확히 한 거, 그 다음에 뺏기지 않은 거, 뭐 이런 하나하나의 작은 성공들에 스스로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해준 결과가 나중에는 점점 더 자신감을 만들어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연습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하루하루 매일 잘 단련했다는 그 작은 성공들의 연속이 저의 13년 러닝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래서 러닝은 단순히 기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가의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우리 이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가 불과 100년, 200년 그 사이에
엄청나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 몇백만 년을 우리가 불편과 궁핍과 결여 그 속에서 적응하면서 진화해온 우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만 추우면 보일러 떼고,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 틀고, 아직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배달 음식은 벌써 도착해 있고 뭐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 삶은 많이 편해졌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불편함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책이에요. 추위를 견디거나 힘든 운동을 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 우리 몸을 던지는 그런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우리를 진짜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러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러닝은 어떤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은 그거를 꾸역꾸역 참고 추위와 더위 속에서 몸을 불편함으로 던지는 거.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함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편안함 속에서는 결코 만들어지지 않는 이 단단한 내면이 달리기라는 불편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달리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를 의도적으로 불편함에 가져가는 굉장히 적극적인 선택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정말 이 달리기가 가진 다양한 가치들 중에 극히 일부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보면 정말 걷듯이 아주 천천히 걷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속으로 박수를 짝짝짝 쳐드리고 합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이제 10km 뛰고 이제 다 왔다. 이거 괜찮은데? 출근하면서 그날 내가 느낀 생각들, 달리면서 든 생각, 그때그때 이거 종종 해드릴게요. 괜찮죠? 여러분 7분, 8분, 10분 속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만의 페이스로 달린 모든 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해피러너 올레였습니다. 빠빠. 좋은 하루 되세요.